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기업이 판매하거나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판매 목적의 상품 완제품, 생산 중인 제공품, 서비스 제공 등의 소비될 원재료나 소모품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유통업을 중심으로 국제회계 기준상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정리하고 각 방법의 이론적 개념, 재무제표 영향, 실제 기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 개념은 업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다음에 제공할 물류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는 다음의 주요 원칙을 갖습니다. 첫째, 원가 산정으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인식하되 기말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는 정상적인 영업에서의 예상 판매 가격에서 완성 및 판매에 드는 추가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 이하 NRV라 부르겠습니다.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그 차이를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반대로 시장 상황 개선 등으로 NRV가 회복되면 국제회계 기준은 이전에 기록한 손실을 원가 한도 내에서 환입하도록 허용합니다. 둘째, 원가 구성은 재고의 취득원가에는 구매원가 매입가격, 가공원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등 현재의 장소와 상태로 가져오는 데 소요된 기타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에서 상품 매입 시 발생하는 운임이나 보험료 매입 부대 비용은 재고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 낭비, 판매 단계 이후의 보관 비용 등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기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셋째, 원가 흐름 정단 위원가 결정 방법으로 동일한 상품이 여러 번에 걸쳐 입출고된다면 개별 물품별 실제 원가 대신 특정한 원가 흐름 가정에 따라 단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서로 교환 가능한 재고의 경우 원가 배분을 위한 비용 흐름 공식으로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만을 허용합니다.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품목 교환 불가능한 재고, 예를 들면 명품 예술품이나 주문 제작품은 개별법 스퍼시픽 아이덴터퍼케이션으로 각각의 실제 원가를 대응시킵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과거에 허용되었던 후입선출법 LIFO를 현재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입한 재고를 먼저 판매한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 시 이익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세금을 이연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경제적 실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는 후입선출법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충실히 표현하지 못한다며 배제하였습니다. 넷째, 원가 결정의 편의적 기법으로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을 적용하는 대신 실무적으로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 원가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면 편의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원가법은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미리 정해둔 표준단가로 재고를 평가하고 나중에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소매제고법은 최종 판매 가격에서 정상적인 마진을 차감하여 재고의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상품 종류가 매우 많고 개별 원가 추적이 어려운 유통업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상품군의 매출 총 이익률을 토대로 기말 재고 판매가 총액의 원가율을 곱하여 재고의 추정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임시재무제표 작성이나 분기 결산 등에서 신속하게 재고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며 이익률이 유사하고 제품 트렌드 변화가 심한 다품종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일반 회계 실무에서 재고자산의 평가원 가흐름 방법으로 활용되는 주요 기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방법별 계산 내역과 재고자산 평가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된 재고부터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의 원가로 평가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라면 과거의 저렴한 원가가 먼저 매출원가로 인식되고 최신 높은 원가는 재고로 남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이익이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이익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재고 흐름과도 일치하기 쉬워 많은 기업들이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는 흔히 선입선출로 재고를 회전시키고 평가하여 먼저 입고된 상품이 먼저 판매되도록 재고관리 전략과 회계 처리가 연계되곤 합니다. 둘째, 평균법은 일정 기간 동안 매입한 전체 재고의 가중 평균 단가를 산출하여 판매나 기말 재고에 동일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변형이 있는데
매 입출고 시마다 평균 단가를 갱신하는 이동평균법과 기간 종료 시 전기간 매입분까지 포함하여 평균 단가를 계산하는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국제회 기준에서는 구분 없이 결과적으로 가중 평균 단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통칭합니다. 평균법은 가격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여 재고자산 평가의 변동성을 줄여주므로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상품에 유용합니다. 재무제표상 결과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극단적이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통업과 제조업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쿠팡은 재고를 이동평균 단가로 산정하며 기말의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 많은 품목을 취급하고 실시간 재고 관리를 함에 있어 평균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후입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매입된 재고를 먼저 판매한다고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기말에 남는 재고의 단가는 가장 오래된 매입분의 원가로 평가되고 최근 매입분의 높은 원가는 단기 매출원가로 집중 인식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출원가가 가장 높게 계산되어 이익과 세금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어 일부 국가에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고자산 가치가 실제 시가와 동떨어진 과거 원가로 남게 되고 이익이 인위적으로 낮아져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를 이유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회계 제도에서도 채택되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도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는 경우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넷째, 표준원가법은 표준 배부율 또는 표준 단가를 미리 정해놓고 이에 따라 재고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제조기업에서 생산 투입 전력, 정상 조업도를 가정해 표준 재료비, 표준 노무비, 표준 제조 간접비를 산정한 뒤 실제 원가와의 차이를 차이 분석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섯째, 개별법으로 개별 상품 하나하나의 취득원가를 정확히 구분하여 해당 상품이 판매될 때 동일한 원가를 매출원가로 대응시키는 방법입니다. 주로 고가품이나 맞춤 생산품처럼 각각의 단위마다 원가가 크게 다르고 식별 가능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여섯째, 소매제고업은 매출가격환원법이라고도 하며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총 판매 가격 대비 원가의 비율원가율을 이용해 재고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상품 하나하나의 매입원가를 추적하기 어렵고 정기적인 재고 실사를 통해서만 기말 재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상품군의 예상 매출 총 이익률을 알고 있다면 기말 재고의 총 판매가에 1-이익률의 원가율을 곱하여 재고의 총원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방법들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기업은 자신의 업종 특성과 재고관리 시스템에 맞춰 하나 이상의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재고에는 일관된 원가 산정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방법을 변경할 경우 회계정책 변경으로 공시하여 비교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선택은 기업의 매출원가, 이익, 세금 및 재무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처럼 재고자산 규모가 크고 매출원가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그 영향이 더 중요합니다. 주요 영향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은 앞서 설명한 대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물가 상승 시 매출원가가 낮아져 이익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평균법은 중간 수준. 따라서 회계기준은 이러한 선택이 재무제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배제하였습니다. 선입선출법, 평균법 간에도 일관된 적용이 중요하며 기업은 선택한 방법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변경 시 주석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말 재고자산 평가 및 자산 규모로 재고평가 방법은 기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선입선출 방법 적용 기업은 기말 재고에 최근 시세에 가까운 높은 원가가 남게 되고 후입선출법은 오래된 저가가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가상 사례에서 동일한 재고를 보유하고도 선입선출 방법 적용이 후입선출법 적용 시 기말 재고가 20% 이상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세 및 현금 흐름으로 국제회계기준 자체는 세무보고와 별개로 작성되지만 회계상 이익 변화는 세전계산서에 영향을 주어 잠재적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증감시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회계기준 적용국에서는
세무조정 등을 통해 회계와 세무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 재고평가 방법이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크기 변화는 영업 현금 흐름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투자자들이 재고 회전율, 매출 총이익률 등의 지표를 볼 때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넷째, 재고자산 감모평가 손실면에서는 재고의 분실, 손상, 진부화 등으로 평가절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비용 손실 인식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에서 유행이 지난 의류나 전자제품 재고가 있다면 NRV 순실현 가치가 하락한 부분만큼 재고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단기 매출원가에 가산되어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유통업은 계절 변화, 신제품 출시 등으로 재고 상각 위험이 높아 이러한 회계 처리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실제로 쿠팡은 재무제표 주석에서 재고의 가치 하락에 대비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판매 부진 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한 사례입니다. 다섯째, 공시와 투명성 면에서는 기업이 어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지, 재고평가 손실이나 환입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는 이익의 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유통사와 B유통사의 매출 총 이익률을 비교할 때 A사는 선입선출법, B사는 평균법을 쓴다면 직접 비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사의 주석을 보면 당사는 재고자산 단위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재고평가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면 이는 해당 기업의 재고관리나 상품 경쟁력에 문제 신호일 수 있어 투자 분석에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기업의 수익성 지표, 자산가치, 세후이익, 재고회전 등의 관리 지표에 직결되는 요소로서 중요합니다. 유통업도 소매업은 상품을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재고자산의 비중이 매우 큰 업종입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백화점, 물류센터형 도매업 등 모두 재고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회계 처리가 핵심입니다. 유통업에서 재고평가가 적용되는 특징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의 우선적 사용으로 유통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 FIFO이나 평균법 중 하나를 채택합니다. 이는 상품 구색이 다양하고 입출고 빈도가 높아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고 ERP 시스템 등 IT 인프라에 따라 이동평균법이 용이하면 평균법을 아니면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나 편의점들은 지속적인 상품 입출고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동평균 단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패션 의류 소매업처럼 시즌별로 상품군이 바뀌는 업종은 선입선출법으로 처리가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재고에는 일관되게 적용하며 회사의 회계정책 노트에 그 방법을 명시합니다. 둘째, 소매재고법을 활용합니다. 앞서 설명한 소매재고법 매출가격환원법은 백화점, 대형 소매체인 등에서 분기별 임시결산이나 재고조사 생략분 추정 등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은 연말결산 전에 재고실사를 하지만 분기 말에는 실사를 하지 않고 전산상의 매출액과 입고액으로 재고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산에 등록된 판매가 대비 원가율 정보로 재고원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소매재고법은 편의상의 추정치이므로 정밀한 최종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재고감모 손실 및 폐기 손실 빈발합니다. 유통업은 상품의 유행, 신선도, 수명주기 등의 이유로 재고의 가치 하락이 흔합니다. 시즌 지난 의류는 세일로 팔거나 폐기해야 하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폐기됩니다.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이런 상품들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재산정하여 평가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쿠팡의 사례를 보면 신선식품 배송 사업에서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인한 재고 폐기 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인식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분기 화재로 인한 재고 손실도 쿠팡은 매출원가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유통업체 이마트나 GS리테일 등의 재무제표 주석에도 매기간 재고평가 손실 감모 손실 포함 금액이 공시되며 재고자산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재고자산 회전율과 함께 유통업 경영자의 성과지표로도 활용됩니다. 쿠팡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커머스 유통업체로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고 미국 회계 기준을 따르지만 재고자산 회계 정책은 국제회계 기준과 유사합니다. 쿠팡은 재고를 가중평균 단가로 산정하고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기재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원가에 물류센터 운영 비용 및 배송비 일부까지 포함하고 있어 재고 매입원가 물류 비용이 총 매출원가로 인식됩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을 위한 자체 물류망을 갖추고 있어 물류업 요소도 있지만 본질은 유통업으로서 상품 재고를 대량 보유하고 관리합니다. 쿠팡의 2023년 말 재고 자산은 약 1.4조 원에 달하며 재고 회전 일수는 50일 미만으로 미국 애머잔 등과 유사한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업에서는 재고평가방법 평균법 저가법 적용 신속한 회전이 결합되어 경영지표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기타 유통업체 사례로 국내 A 대형마트는 이동평균법으로 재고를 평가하고 비백화점은 상품군별 선입선출을 사용하며 시패션 기업은 상품 탁성상 시즌 단위로 선입선출을 적용 후 시즌 종료 시 대폭 할인 판매에서 남은 재고는 전량 폐기 처분 등의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전자제품 전문 유통사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 따른 구제품 가치 하락을 분기별로 재고평가 손실 처리하며 자동차 딜러사는 보유 차량을 개별법으로 평가하지만 부품이나 액세서리는 선입선출로 일괄평가하는 등 혼용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국제회계기준 테두리 내에서 기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하되 그 결과를 충실히 공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유통업에서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주류이고 필요에 따라 소매재고법 등 추정기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며 NRV 저가법 적용을 통한 손실인식이 빈번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과 평가손실 규모는 유통기업의 영업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요시됩니다. 결론적으로 유통업에서는 재고자산 회계 방법 자체가 경영 전략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선입선출 방법은 재고 회전을 장려하고 선입선출 물류를 뒷받침하며 소매재고법 활용은 IT 시스템을 통한 빠른 손익 파악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재고평가 손실은 곧 재고관리 실패를 의미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이익 극대화로 이어집니다. 유통업 투자자는 재고 누적과 판매 부진 신호를 재고지표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비즈니스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업 사례를 통해 어떻게 회계 정책 하나가 성과지표를 바꾸고 나아가 기업 의사결정 세일, 프로모션, 구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류업종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